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5항 관리에 관한 사항, 6항 비선호시설, 7항 거래예정금액, 8항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확인설명서의 양식입니다. 양식의 5항, 6항, 7항, 8항에 대한 기재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제가 먼저 내용들을 전부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확인하고 기재하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5항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대상물을 조사를 통해서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관리 주체는 경비실이 있으면 경비실에 확인을 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고, 경비실이 없다면 입주자 운영위원회 등의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비선호시설 1km 이내, 중개대상물 반경 1km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선호시설은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라든지 또는 납골당이라든지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그리고 오폐수 시설, 격리병원, 그리고 사창가 등이 혐오 시설이자 사회통념상 기피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위치 또한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장례식장이 혐오 기피시설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고법 2013년 7월 4일 선고 2013루 466 판결에서 장례식장은 앞으로 장례 문화가 장례식장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비선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비선호시설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도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고압선로, 우리가 이제 고압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스 저장소 등이 반경 1km 내에 있다면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확인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우려가 없다라고 현재 협회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날 금액인데,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된 금액이 거래 예정 금액이 되고,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금액이고요. 그리고 건물주택 공시 가격대에 있는데, 제곱미터당 건물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토지는 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공시가격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 중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신축 주택일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택 공시가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다가 공시가격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2월 24일 날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나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니라면 내용을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넣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고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이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공동주택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0번 길에 있는 현대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동은 현대아파트 122동
1103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22동 1103호 검색을 하니까 2020년 1월 1일 기준 현대아파트 122동 1103호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억 1,200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4억 1,200 그리고 공시기준일 2020년 1월 1일 이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건물주택 공시가격의 4억 1,200 그리고 기준일 2020년 1월 1일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천번지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 있는 주소가 바로 앞번에 보셨던 그 아파트 주소입니다. 자,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436만 8천원이고 기준 일자가 1월 1일에 있습니다. 그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436만 8천원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31일이 공시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 말일에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2020년은 아직까지 5월 말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5월 말일에 또는 5월 29일 이때 나왔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 기준 일자라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그 전개 날짜가 6월 달이 되었다면 여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1일자 기준일자에 개별 공시지가를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의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2019년 기준일 이 금액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금액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셨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파랑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및 세율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엑셀 산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부텐토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부텐토라고 검색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블로그를 들어가십니다. 블로그에 보니까 이렇게 부텐토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일단 블로그를 찾아갑니다. 블로그를 쭉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블로그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취득세 자동 계산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텐토에 글을 올려놓은 거죠. 2020년 1월 7일 날 취득세 엑셀 계산 프로그램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가 취득세 2020년 개정된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 올려놨으니까 이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핑크색 부분에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저장이라고 해서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금액을 기재를 하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거래할 아파트의 금액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 4천만 원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6억 초과 9억 이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초과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봤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죠. 금액이 6억 4천만 원. 6억 4천 하니까 취득세에 대한 세율 1.27,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13, 그래서 합산 1.4%고요. 납부할 세금은 896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1.27, 지방교육세 0.13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거죠. 취득세에 대해서 1.27, 지방교육세 0.13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 납세 의무 부담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차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취득세와 관련이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시군구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달라서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건물 멸실, 단전, 단수 등에 따라서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관청에 미리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즉 주택인 건물이 있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건물 멸실일, 단전, 단수, 일 등에 따라서 그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에 대해서만 일반 세율을 매긴다. 주택에 대한 1, 2, 3%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당되어 있는 그러한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청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하시는 물건이 무허가 주택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의 세율 1, 2, 3%를 매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은 1, 2, 3%의 세율을 매기지 않고 일반 세율을 매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 1, 2, 3%를 매기는 것은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의 주택으로 기재가 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수 토지에 대해서만 주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우리 지방세법 제11조 8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관련이 되어서 판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설명을 해서 실제 의뢰인들이 부담할 세금을 감안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나 잔금 지급 기일을 조정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세금 감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안내했더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지라고 하는 그런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고급 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임에도 확인 설명하면서 취득세가 1%, 농어촌 특별세 0.2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조세 세율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 과 관련되어 있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하실 때 취득과 관련된 조세는 좀 더 많은 확인과 검토 그리고 정확한 세율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5항, 6항, 7항, 8항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자 2 기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9항에 있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부텐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